네, 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주말 동안 이렇게 각국 정부의 대응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도 드문데 사실 저는 이제 물리적으로 여유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사들 정리하느라 그랬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거의 대부분 중립 이상 수준의 긍정적인 내용이라서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각국의 정책,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급한 불은 끈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컵 물 안에서 반이나 차 있네로 볼 것인가, 물잔이 반이나 비어 있네로 볼 것인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갈릴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미스터마켓의 이번 주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하나하나 내용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미국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이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냥 한 기사인데 흘려보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게요. 이 기사를 작성한 인물, 닉 티밀하우스는 최근 들어서 연준의 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기자가 기사를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난번에 연준이 75bp 처음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자이언트 스텝 예측한 쪽이 없었습니다. 50bp 인상하겠지라고 했었는데 딱 닉 티밀하우스만 75bp 그때 예측을 맞췄고요. 그리고 나서 보도를 하는 족족 계속 맞췄습니다. 이제 이 화면은 9월 마지막 닉 티밀하우스가 쓴 기사 내용을 전해드린 것이고요. 이때도 75bp 연준 블랙아웃 기간의 이야기를 해서 딱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이죠. 11월에는 예상처럼 75bp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12월에 시장이 예상하는 75bp보다 더 적은 규모, 한 50bp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장을 좀 눈치 보는 그런 흐름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좋아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아주 절묘하게 이와 맞물려서 메리 데일리 총재가 거의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숨지기고 있던 연준의 비둘기파 발언들이 최근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닐카리 시카리는 그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한 건데 물가 정점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에반스 총재는 경기 침체를 걱정했습니다. 즉 경기가 이렇게 망가지니까 연준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시그널을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작용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좀 환호하는 분위기가 전거래일에 나왔습니다. 아주 절묘하게도 11월 FOMC 1월 2일, 1일, 2일 요것을 앞두고 지금 바로 이제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에 들어갑니다. 데일리 총재가 이 발언을 하고 그 바로 이제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이제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시장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2% 넘는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날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고작용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한켠에 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갑자기 연준의 기조에 대해서 조금은 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왜 이 시점에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바로 임박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중간선거 표신 잡기에 아무래도 좀 정부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심이 너무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고조된다고는 하는데 연준이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금리 강하게 올린다고 말이 돼? 라고 이제 언론이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담이 커진 탓인지 이번에 연준에 대해서 피봇까지는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속도를 좀 봐가면서 조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과거의 통계치는 어땠는지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중간선거라는 것은 시장에 그동안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만든 기점이기도 했습니다. 1942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총 20번의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요. 통계치가 거의 괴가 비슷합니다. 중간 선거 직전까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간 선거 이후에 다수당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상관없이 이후에 3개월 수익률 거의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건 그리고 나서 1년 후인 12개월 수익률 보시면 100%, 그러니까 20번 모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통계치에 추가가 될까요?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미국 이슈가 전해지기 바로 직전에 일본에서 BOJ에서 뭔가 돈을 푼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정황이 잡혔습니다. 보도가 나왔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였죠. 정규장도 아니고요. 미국 금요일 장 마치고 나서 저녁에 갑자기 엔화의 가치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직전까지 보시면 150엔대, 32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갑자기 밤 이후가 되더니 엔화의 가치가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간 게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체크를 해봤는데 300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동안도 BOJ에서는 채권 시장이나 환율 시장에 조금씩 개입을 하면서 다른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전격적인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가 나왔던 건데요. 아무래도 일본이랑 미국이랑 서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죠. 거의 괴가 갑자기 이제 시장에 방어적인 구축선을 만드는 쪽으로 세계가 맞춰지고 있고 톱니바퀴가 하나둘씩 이제 맞춰져 있고 그렇게 굴러가는 모양새니까요.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지지하는 쪽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가 개최됐었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 쉬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급한 불을 끈 이슈를 제공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고랜드 쇼크, 이제 지방 정부에서 보증하는 요 규모에서 PF에서도 자금이 난다. 사실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도 잡음이 나오는데 다른 중소형 건설사 PF는 어떤가 이런 우려감이죠. 사실은 이런 PF는 신용과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금이 계속 돌아야 되고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심리적으로 불안해, 일단 자금 회수해, 일단 투입 중단해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보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꺼내든 카드인데 유동성 공급 50조 플러스 알파로 확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자금을 갑자기 다 투입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투입을 하고 최대 규모 상한선을 확대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으로 따지자면 안보장 최대 2억 원 보장 이런 겁니다. 이제 심리적인 안전 핀을 마련한 셈이고요. 금융위에서는 체험펀드 그리고 CP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심리적인 긍정적인 사인으로 일단은 시장은 해석하는데 사실 이게 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 영국 쪽에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영국 총리가 순회기 유력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사실 금융권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파운드화의 가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의 회복, 파운드화의 회복, 콜라보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방어에 이제 기여를 할 만한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 부분 좀 아쉽긴 한데 걱정은 됩니다. 결과가 아쉽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이제 시진핑 정권 3년임이 확정이 됐죠. 주말 사이에 이제 중국에서 당대회가 폐막이 됐는데 그 인선들을 보면 아주 강성파로 다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더 심화되는 건 아닌가? 대만 문제 더 불거지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정학적인 우려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는 계속 변수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다음 화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빠르게 조금 더 보겠습니다. 히트맵이 나와 있는데요. 미 증시 내부적으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올랐습니다. 섹터로 봤을 때는 11개 섹터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또 긍정적인 포인트 반도체가 요즘 계속 강세입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반도체의 흐름이 좋다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 시장의 호재거리고요. 소재단 전반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시장에 이제 악재거리로 우려했었던 포인트 금융 섹터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포인트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테마 섹터 안에서는 소재단, 리튬, 구리, 우라늄, 철강, 알루미늄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연관된 기업들 오늘 반응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